네,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소셜 투자 방식,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TV 크라우드 펀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또 자금을 모은다는 의미의 펀딩이 합쳐진 말 크라우드 펀딩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그것도 우리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TV 크라우드 펀딩도 올해로 벌써 7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저마다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참가했는데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또 펀딩 자금은 또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펀딩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 참가 기업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성장 노하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본보단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가치 실현을 위해 펀딩 대회에 참여한 사회적 경제 기업. 펀딩 이후 달라진 모습과 그들의 성장 노하우를 살펴봅니다. 교차로 없는 하늘길을 종횡무진 날아다니는 이것은 최근 그 활용도가 부쩍 높아진 무인 비행체 드론입니다.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하늘에 드론을 띄우는 이들은 드론 전문업체 스카이 엔터프라이즈인데요. 설치된 3개의 미세먼지 측정기로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자주 매연이나 쓰레기 투기와 같은 불법 환경오염을 단속하는 드론을 제작하겠다고 펀딩에 참여했던 이들. 지금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요? 19년도 크라우드 펀딩 발표 이후에 대구시뿐이 아니라 경북권에서도 환경 문제에서 미세먼지랑 그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지자체랑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고 지금 현재는 달서구청이랑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측정하고 그다음에 환경 단속을 드론으로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골칫거리 황사와 미세먼지. 이젠 숨쉬기조차 두려울 정도. 이 희뿌연 하늘을 만든 주범을 찾아 드론이 나섰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장착한 드론을 하늘에 띄우면 대기 중에 퍼져 있는 미세먼지 농도를 데이터로 담아내고 그 불법 배출 지역을 찾아내 환경 감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고도로 30m, 50m, 100m씩 올리면서 1분 단위로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로 직접 전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드론으로 환경 감시하는 영역은 이제 저희가 이 공단 내에 발생하는 불법 소각 이것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장,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그리고 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유입 이런 거를 드론으로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수집한 자료는 바로 이곳 지자체 데이터 상황실로 보내지는데요. 대구 최초로 입체적 환경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이곳. 전문 관제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내 환경오염을 순찰 단속합니다. 환경 감시 결과 계도 및 행정 처분을 통해 민원이 감소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관련한 미세먼지 민원이 전년도 대비 약 4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영역은 무궁무진. 스카이 엔터프라이즈는 활용도에 맞는 드론을 직접 설계 제작하면서 환경 감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드론을 갖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부착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드론, 그다음에 레이저 센서를 부착해서 악취나 가스를 측정하고 LED를 부착해서 저희가 드론테인먼트라는 영역 안에서 드론에 특화된 그런 공연 문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처럼 드론을 갖고 어떤 용도로 어떤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 영역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중계와 드론테인먼트 영역은 화려한 연출을 원하는 요즘 공연의 트렌드인데요. 이 화려한 공연을 위해 드론 개발은 물론 드론 조종 능력을 매일같이 갈고 닦는다는 스카이 엔터프라이즈. 이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바로 성장 노하우였습니다. 종횡무진 하늘을 수놓는 드론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감시 쪽 그리고 공연 사업 쪽인데 앞으로 이걸 더 넘어서서 그다음에 물류 배송이나 그리고 항공교통 드론 서비스, 드론 관제 이쪽 사업까지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 개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 실시간 영상 관제도 지금 계속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서 카드 놀이를 하는 듯 보이는 이들은 지난 2019년 TV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던 교육협동조합 세움의 직원들인데요. 카드에 집중하는 이들의 펀딩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접할 수 있는 교구 세트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사회적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용 키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펀딩에 참여했던 이들. 지금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대회를 통해서 사실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타 지역에 그리고 교육기관에 저희 컨텐츠를 더 알려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 지역에 가서 학생들과 많이 또 이 교육 컨텐츠를 많이 이제 나누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관계자들 분들 만나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펀딩 이후 게임 키트도 달라졌습니다. 더 화려하고 섬세하게 바뀌었는데요. 게임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는 그대로. 무한 경쟁을 통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배려와 양보, 협동심이 더 필요한 요상한 게임. 더불어 사는 사회적 경제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용 보드게임입니다. 학교 현장에 나가보면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특별히 우리가 익숙하게 선택하는 그 경쟁의 구도를 좀 벗어나서 좀 더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던져주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교육 현장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 20여 개 학교와 협약을 맺어 지난 2년 동안 약 2,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경제를 배웠습니다. 교육용 키트 활용을 통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시장 경제, 경쟁 구도의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그 길도 있다는 것들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요. 그 가치를 배움으로 인해 또 삶에서 또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고 또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청소년, 네, 그렇게 자라나는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감수성을 향한 세움의 도전은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됐는데요. 동물을 매개로 한 정서 치유와 교감 프로그램 알리독입니다. 동물 교감 프로그램 알리독은 3가지 단어를 따와서 만든 단어인데요. 첫 번째 R은 리커버리, 회복, 그리고 두 번째 R은 레스트, 그 세 번째는 리스타트를 그 단어를 합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쉼과 회복을 얻고 다시 시작을 해볼 수 있는, 다시 어떤 사회적 구성원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치료 도우미견으로 테스트를 통과한 강아지는 2마리. 오늘은 그중 마리가 도우미견으로 나섰는데요. 반려견이 지닌 친화력과 공감 능력으로 대상자들과 교감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 단계. 그런 다음 치료 대상자들이 지닌 우울감이나 사회 부적응에 대한 정서를 동물들과 교감하면서 치유하는 겁니다. 마리와 앉아 이렇게 엎드려 이런 활동들을 해서 이렇게 마음 심적으로 조금 더 서로 교감이 된다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대하는 것에 대한 실전 경험을 미리 쌓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실전 체험뿐 아니라 취약계층 어린이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세움. 이들의 성장 노하우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공감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는 우리가 함께해야 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나 그리고 보호자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 그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교육사업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임팩트를 만드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카이 엔터프라이즈와 교육협동조합 세움이었습니다. 기획했던 프로젝트는 물론이고요.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었는데 올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오늘 펀딩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용주 씨, 그리고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형동 팀장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함께 이 자리 또 준비하고 계신데 올해는 네, 그렇죠. TV 크라우드 펀딩 주제가 또 따로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환경에는 조금 소홀했던 게 사실인데요. 특히나 배달이나 포장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환경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환경 프로젝트. 이영동 팀장님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대구 경북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친환경 제품 사용을 늘리는 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포장지를 친환경 재료로 바꾸는 건 물론이고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친환경 용품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부터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지구의 날 행사를 공동 기획하고 참여하는 것도 우리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지난해부터 그린 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일자리라는 주제로 포럼이나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면서요. 우리 사회적으로 직면한 환경 문제를 알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의견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회적 기업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네,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기업이라는 그런 사회적 모토에 맞게 아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가한 기업들은요, 또 어떤 사회적 가치를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서 있도록 모이셨을까요? 네, TV 크라우드 펀딩 이번에 주제가 환경에 맞춘 만큼 참여한 기업들이 환경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미팅 현장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꿈. 소셜 TV 크라우드 펀딩. 본선 대회가 있기 약 한 달 전 최종 진출한 4개 기업의 첫 미팅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올해는 과연 어떤 기업들이 본선 무대에 올랐을까요? 올해는 특별히 환경 문제 해결을 주요 프로젝트 주제로 삼아서 펀딩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기존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이미 수행하셨던 기업들이 계십니다. 청바지를 재활용해서 업사이클 가방을 만든다라든지 버려지는 캔을 활용해서 업사이클 아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 디자인 회사인데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청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세탁수를 개발해서 새로운 신규 환경과 관련해서 새로운 상품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우리 손으로 지킨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소셜 TV 크라우드 펀딩 대회의 특별 주제는 바로 환경 보호. 하나뿐인 지구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대구 사회적 경제 기업들 역시 발벗고 나선 건데요. 이처럼 사회적 경제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바로 공공의 이익. 대구 지역 14개 공공기관이 모여서 결성된 달구벌 커먼 그라운드 또한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달구벌 커먼 그라운드는 지난 몇 년 동안 소셜 크라우드 펀딩 대회 기금 지원, 지역의 문화예술 청년 프리랜서를 돕기 위한 사업 고용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업 외에도 지역의 사회경제 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며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판로개척 설명회 개최, 행정적 지원, 달구벌 커먼그라운드 기관 내 홍보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네 팀의 발표 순서까지 야무지게 뽑고 나면 이제 남은 건 대망의 본선 무대. 과연 첫 번째 순서로 오를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채널 고정 잠시 후 공개됩니다. 파이팅! 소중한 기회 주신 만큼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지는 이영지의 모두를 위한 변신 기대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실수 없이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리지 말고 아트하자. 대구에서 한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친환경 업사이클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듯이 올해도 이토록 4곳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최종 펀딩 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기업들은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조윤조 씨, 오늘 그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네.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닌 일반 대중들이 참여하는 그런 투자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크라우드 펀딩인 만큼 이 자리에 직접 투자해주기 위해서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안전상의 이유로 25분밖에 못 모신 거를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시민 투자자분들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5분의 아주 공정한 심사를 저희가 맨손으로 한번 지켜보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도 계십니다. 그 5분 또 앞쪽에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토록 오늘 25분의 시민 투자자 그리고 5분의 전문 평가단이 현장 투표를 통해서 각 기업체에 돌아갈 최종 투자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영동 팀장님, 이번에 준비된 투자금은 총 얼마나 될까요? 네, 올해도 달구벌 커먼그라운드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올해 총 모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이 투자금에서 최종 펀딩 금액의 30%는 후원형으로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70%는 무담보, 무이자, 5년 상한의 장기 대출로 투자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5년 후에 상환된다면 대구 사회가치 연대기금으로 조성이 돼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재투자되게 됩니다. 네, 70%만 상환만 하면 되고 30%는 후원용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기업들이 최종으로 받게 되는 펀딩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25분 그리고 전문 투자자분 5분이 투표를 해서 총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투표 수에 따라서 8천만 원의 투자금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표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이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가겠죠. 자,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표를 가장 많이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힌트를 좀 저희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 들어보겠습니다.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엄태영 교수님, 예, 오늘 어떤 심사 기준 갖고 계신지요? 네, 심사 기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적 경제 소셜 크라우드 펀딩 대회는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와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3가지 심사 기준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내에 친환경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고 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 두 번째는 사업 수행 역량 등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때 아주 큰 박수 드려야지 또 좋은 점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골고루 적절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참여한 기업들도 이런 점에 또 잘 염두에 두신다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크라우드 펀딩 대회를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업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 물품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스티커의 뒷면을 찰싹 감싸고 있는 이 노란색 종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형지라 불리는 코팅 재질의 종이인데요. 쓸모없는 쓰레기로만 여겼던 이형지를 가지고 재활용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이형지는 코팅이 되어 있어 종이로 분류되어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러던 중에 제가 잘 아는 디자인이라는 기술로 버려지는 이형지를 새롭게 활용할 방법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버려지는 이형지만 해도 그 양이 상당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형지들 과연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선도 이거 말고도 다른 또 센터. 버려진 이영지의 놀라운 변신을 찾아 달서구에 위치한 한 아동센터를 다녀왔는데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 속 의문의 그림, 바로 이영지로 만든 색칠종입니다. 이영지가 사실은 그냥 버려지면 쓰레기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꿈을 작업한다든가 또 다른 놀이 활동으로 한다든가 하면 좋은 이제 자원 재활용이 되고 교육적인 교구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사회의 자원들이 선순환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이영지의 쓸모 있는 변신. 재밌는 그림놀이로 완벽 변신한 이영지에 열심히 색칠해 보는데요. 큰 장에 그림 그리니까 재밌어요. 버려지려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니까 신기하고 좋아요. 버려진 자원에 작은 손길과 관심만 더해주면 새로운 작품이 탄생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저희 회사의 모토는 모두를 위한 모든 디자인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겠지만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도 동참을 하고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영지, 디자인으로 숨어있는 가치를 찾다.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모든 디자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원택트가 일상이 되며 생활 폐기물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종이 쓰레기로 전년 대비 24.8%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종이가 재활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용 가능하니까 친환경적일 것이라 착각했던 종이. 종이 중 일부만이 재활용이 되고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팅지, 오염된 종이와 같이 종이지만 재활용되지 않는 종이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중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영지입니다. 이영지, 이름은 낯설지만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스티커, 택배 송장, 양면 테이프 등 접착력을 가진 스티커 뒷면에 반질거리는 종이, 이것이 바로 이영지입니다. 이영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화학 처리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현재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소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광고 출판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직접 하고 있는데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영지가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왜 이영지는 재활용되지 않을까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영지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8살 딸아이 시영이가 이영지 위에 놀며 그린 그림을 저에게 선물해 준 날, 그 이영지는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소중한 가치를 담은 선물이며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20년의 디자인 경력을 가진 저와 저희 회사의 디자인 능력을 명함만큼 두껍고 코팅된 이영지에 접목한다면 버려지는 이영지에 새로운 가치를 담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원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지역 소외계층 대상 이영지 활용 제품 제공을 통한 사회공헌, 이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영지를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대상 꿈 프로젝트 교보제를 제작하여 지역 아동센터에 제공하였고요. 그리고 이영지를 활용해 미로찾기, 컬러링북 등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북 제작을 지역 사회적 기업과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영지가 오랫동안 버려지지 않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품들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액자, 인테리어 소품, 다음 페이퍼 크래프트 등 다양한 시제품을 제작해 본 결과
이영지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했습니다. 다양한 소품 제작 판매를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도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이영지의 특성을 살린 제품의 확장과 디자인의 다양화와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께 펀딩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펀딩을 통해 이영지가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바로 디자인에서 찾을 것입니다. 시영이의 그림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로 이영지의 디자인을 더하여 재활용한다는 것이 어쩌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아이디어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디어가 제품 생산으로 구체화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자원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 파급 효과는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입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이영지의 변신을 함께 해주세요. 이상 모모 디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모 디자인 발표 내용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봤는데요. 그 어렸을 때 놀았던 그 종이 인형이 생각나면서 나도 한번 색깔을 칠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영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이름 한번 적는데도 이게 이름이 잘 안 적혀지던데 색깔 입히는 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네. 원래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펀딩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이영지에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기 도입과 다른 그다음에 이영지를 다양하게 이영지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제품 확장을 위해서 이번에 펀딩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펀딩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이어서 네. 좀 더 긴장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충분히 발표하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부족한 것 같지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모 디자인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할 기업은요. 사람과 자연을 위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로 나왔다고 하네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언뜻 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공장. 이곳에 환경을 지키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건강과 자연을 담은 투명한 액체, 천연 세제입니다. 저희 제품이 미네랄 베이스의 제품이기 때문에 각각의 원재료를 저희 교반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순도 높은 미네랄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교반을 하고 있는 작업 과정입니다. 사람과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만든 지금의 천연 세제. 김은주 대표와 직원들은 오늘도 이 천연 세제 속에 깨끗한 환경을 향한 작은 소망을 담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세제처럼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세제가 아니라 계면이 없는 거품 없는 세제거든요. 그 베이스 자체가 미네랄이기 때문에 그 미네랄 베이스의 세제를 농축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미네랄 베이스를 정제시키고 농축시키는데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녕하세요. 제로 웨이스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곳은 건강한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들과 기업이 만나 함께 지속 가능한 꿈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제조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다 쓴 용기를 회수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지만 사실 회수율이라든지 회수 간에 발생되는 탄소 발자국으로 생각을 하면 늘 저희도 고민이 많고 아쉬움이 컸습니다. 근데 다행히 대구에 이런 제로 웨이스트 샵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서 지역에 계신 고객님들께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 오게 되었습니다. 세제에 함유된 성분 파악은 물론 세제를 담고 있는 보관 용기까지 꼼꼼히 살피는 김은주 대표. 환경을 바꾸는 작지만 큰 힘은 바로 우리 일상 속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일회용기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쓰레기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게 보여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집에서 쓰는 세제 하나를 잘 사용하셔도 가족의 건강과 또 수질 오염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로 웨이스트 잡 같은 경우를 이용하셔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부분도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 또한 저희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 자연을 위한 가장 작은 실천, 그 실천을 만듭니다. 거품 없는 천연 미네랄 세제 이젠바이오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세탁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하는 세제 과연 안전할까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헹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우리는 잔류세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잔류세제는 피부와 입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년에 최대 소주잔 2잔 분량의 잔류세제를 우리가 마신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의 나이를 평균 40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총 80잔의 잔류세제를 마신 셈인 거죠. 몸으로 흡수되기 쉬운 잔류세제, 이 안에는 풍성한 거품을 내는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는 훌륭하지만 사람에게는 결코 이롭지 않은 계면활성제. 이 잔류세제가 피부를 통해 몸으로 흡수된다면 피부 질환 및 간 기능 저하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러한 잔류세제가 배출될 경우 사람뿐 아니라 환경에게도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분해되지 않은 잔류세제의 거품은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께서 세제를 구입하실 때 뒷면의 성분을 확인하시고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익숙지 않은 용어들이 많아서 이것이 과연 어떤 성분인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잘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하얀 옷을 더욱 하얗게 만들어주는 형광증백제는 피부염 및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요. 미생물과 곰팡이를 억제시켜주는 파라벤은 작게는 소화기 질환부터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성분에 있는 논란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도 지킬 수 있고 환경도 오염시킬 수 있는 세탁은 과연 불가능한 걸까요? 백예민족이라 불렸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빨래를 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냇가에서 빨래하는 모습 좀 떠올리실 건데요. 흐르는 냇물에 빨래만 했을 뿐인데 깨끗해지는 이유. 그건 바로 오염되지 않았던 그때의 물에는 지금보다 훨씬 풍부하게 존재했던 미네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처럼 물속에 미네랄이 풍부해진다면 사람도 지킬 수 있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세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거품 없는 천연 미네랄 세탁수입니다. 천일염, 칼륨 등으로 고농축된 아주 미세한 미네랄이 오염물질을 파고들어 분해시키는 형태로 세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거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잔류세제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2-3번의 간단한 헹굼에도 잔류세제 걱정 없이 세탁이 가능하시고요. 세탁 후 버려지는 물조차 오염물질 외에는 미네랄, 즉 물로 배출되고 있어 자연에게도 이롭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허는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환경대상에서 제품상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네랄 세제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낯섭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께서는 풍성한 거품이 있어야지만 세탁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세제의 문제점과 더불어 사람을 지킬 수 있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 세제를 직접 접할 수 있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플라스틱 용기도 줄일 수 있고 저희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랍을 통한 제품을 공급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시켜줄 영상을 제작하여서 배포하고 그로 인해서 이 영향력이 대구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제 하나만 올바르게 사용하여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자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위한 가장 쉬운 실천, 그 실천을 알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 세제에 대한 말씀 정말 신기하게 잘 들었는데요. 잔류 세제나 물질이 없는 친환경 세제라면 세탁이나 설거지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다른 용도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올 3월에 다기능 세제 인증을 받았는데요. 다기능 세제라 하면 이 세탁소 하나로 세탁을 할 수가 있고 탈취를 할 수가 있고 세탁조 청소 등이 가능한 세정제에 대한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다기능 인증을 받았거든요. 하나의 미네랄 베이스지만 가지고 있는 살균력과 탈취력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기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는 잔류 세제를 소주잔으로 80잔 정도는 먹었다는 그 말에 정말 현실적인 충격으로 확 이렇게 와닿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진짜 친환경 소재 이런 세제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써봤지만 사실 거품이 안 나니까 네. 이게 세정이 되는 건가? 그러면서 양을 더 쓰게 되고 하는데 이 양 조절에 대한 그런 문제도 묻고 싶고요. 또 세정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제품을 구매하시면 안에 계량컵이 들어있거든요. 그 계량컵에 어느 정도의 양을 사용하면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탁기 안에 중간 정도 빨래량이 7kg라 하면 30ml 고농축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용하셔도 사용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척력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궁금해하세요. 사실 거품이 없는 세제라는 게 너무나 낯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다른 일반 천연 세제 5종과 비교해서 세척력 테스트 결과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세척력이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저희 세제를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가 정말 너무 어마무시하세요. 사실 뭐 때가 잘 지는 것뿐만 아니라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햇살에 말린 같은 뽀송뽀송한 느낌 난다. 등등 다양한 후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기를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실생활에서 이렇게 또 많이 쓸 기회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그 식기 그 설거지할 때 네네. 음식물 찌꺼기 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제거될 수 있을 만큼 세정 효과는 뛰어난가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설거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퐁퐁에 죄송합니다. 이게 주방 세제에 짜서 이제 풍성한 거품을 내서 씻는 부분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네랄 자체가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물 안에 설거지 용품을 넣고 그릇들을 넣고 저희 세제를 담아 놓으면 이렇게 한 5분 정도 지나면 분해되는 게 눈에 보이세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헹구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그 수세미로 씻으시면 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용해 보시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우선은 저희 기름때 굉장히 강해서요. 뭐 이렇게 후드 세정이라던가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씻어 보시면 원래 되게 마스크 끼시고 독한 걸로 쓰시잖아요. 근데 착착 뿌려서 5분 정도 지나시면 깨끗하게 닦여지는 게 바로 눈으로 보이세요. 네, 지금까지 이잼 바이오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를 준비한 기업은요, 친환경 트렌드를 패션에 접목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요즘.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업계 역시 최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가방은 한지 원단 그리고 커피 자루를 이용해서 만든 가방이고, 그리고 이 가방은 저희가 청바지를 기부받아서 만든 친환경 가방입니다. 요즘 환경에 대한 이슈가 워낙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패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쁘게 입는 걸 떠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그러면 사람과 동물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인 제품을 제작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고,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업사이클 친환경 제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계를 강타한 친환경 트렌드 업사이클링. 환경까지 생각한 업사이클링 패션이야말로 요즘 시대의 진정한 멋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겨울 느낌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약간 여름 느낌으로 나오긴 하겠지. 스와치들이 다 있어야 될 텐데. 왜냐면 네, 저희는 다양한 리사이클 소재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버려지는 청바지 소재를 활용을 해서 재가공해서 제품을 제작을 하고 있고, 커피 원두를 담았던 원두 자루를 이용을 해서 마대를 이용한 가방을 또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 비건 소재를 활용을 해서 제품을 제작을 하는데 다양한 동물과 인간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이제 그 엑기스인데요. 저희 작업 공간이고 디자인 샘플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제작실입니다. 유행이 지나 더 이상 입지 못하고 버려지는 청바지들도 이곳에선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데님 특유의 질감과 빈티지한 감성을 멋스럽게 살린 아이템들. 기성품과는 또 다른 매력이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실제로는 썼던 소재이기 때문에 재활용이라고 리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소재나 이런 품질 면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는 훨씬 더 고가의 제품으로 인식이 돼서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업사이클 제품 했을 때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관심을 더 가지셔서 국내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연과 지혜롭게 공존하는 밥을 찾습니다. 할리케의 친환경 비건 가죽 프로젝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업사이클 전문 디자이너이며 세 아이의 엄마이고 또 패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패션을 정말 사랑하는데요. 오랫동안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질 좋은 가죽으로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지요. 패션을 사랑하느나 저부터 바뀌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사랑하는 저 아이에게는 저부터 바뀌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작아진 옷들을 새롭게 제작하고 다양하게 디자인을 하면서 처음부터 디자인부터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시장경으로 제작이 된다면 저희는 자연과 보다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청바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제작했는데요. 청바지와 커피마대와 다 같은 다양한 제품으로 옷을 만들면서 저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소비 엄청난 거 아시죠?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또한 커피 쓰레기도 엄청나게 버려지고 커피 부산물, 커피 마대와 같은 것들도 버려지는데요. 저희는 이를 이용해서 제품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1년간 한국에서는 연간 8만 톤의 옷이 버려지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37kg의 옷을 매년 1인당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를 제작을 해서 제품으로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업을 하면서 좀 더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으로 옷을 만들어도 업사이클 재활용 소재를 다시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패션은 트렌드가 있고 트렌드 이후에 내구성이 떨어진다면 또 다른 쓰레기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은 바로 친환경 소재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됩니다. 저희가 찾은 것은 바로 이 한지 가죽입니다. 비건 가죽으로 만든 한지 가죽은 처음부터 제작부터 한지로 제작했기 때문에 폐기 시에도 잔류량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지 가죽으로 인해서 저희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패션 하시면 보통 어디를 생각하실까요? 이태리? 프랑스? 이태리를 예를 들자면 또 어디? 로마, 밀라노와 같은 대도시를 생각하실 텐데요. 솔로메오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500명의 이 도시에서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장인들과 함께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또 어떨까요? 많은 분들은 서울을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대구에서 친환경 명품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저희는 친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건 제품으로 다양하게 제품을 생산을 해서 이 펀딩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은 바로 대구 지역에서의 뛰어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또 저희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업과 쉐어하고 싶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대구 지역에 있는 디자이너를 육성시키고 발달 장애인과 같은 제품과 디자인을 하면서 협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주식회사 할리케인은 비건 가죽을 남겼네요. 예, 의미 있는 소재를 개발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일단 저는 딱 생각이 드는 게 이름에는 가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재료가 한지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습기에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빛을 받으면 종이가 좀 바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색이 변질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종이 그러면 종이는 물에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전에는 갑옷도 만든 거 아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결혼할 때 어머니가 딸한테 요강으로 줬었어요. 그만큼 물에 강한 소재고 예전에는 오칠을 이용을 해서 한지를 씌워서 코팅을 했다 하면 지금 현대적인 기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죽과 했을 때 절대 떨어지지 않는 퀄리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환경이나 기술 부분과는 좀 다르게 협업에 대한 부분을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들과의 협업 사례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서울에는 발달장애인 디자이너와 할 수 있는 협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대구에도 발달장애인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학교가 10개가 있고 졸업생이 있고 그 이후에 가족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서의 특수성을 저희가 같이 끌어가면서 단지 장애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특별하다, 더 매력적이다라는 제품을 같이 보여주고 싶고 또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기회를 같이 제공하면서 저희도 성장하고 그 디자이너 분들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추구하시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궁금증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옆에 전시돼 있는 그 가죽 제품 어떤 건지 직접 설명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설명을 드렸던 한지 가죽으로 만든 제품들이고요. 예. 보시다시피 일반 가죽에 봤을 때 더 큰 장점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제 저희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사용감이라든가 실용성이라든가 착장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요. 가방은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보다 큰 사이즈의 가방을 했을 때 가죽의 무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뿐 아니라 퀄리티 면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할리케이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업입니다. 마지막 기업은요.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또 만들어 내신다고 하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오전 시간, 그 안에선 열띤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사람 몸집만한 커다란 드럼통에 재변신을 위해 모인 이들. 내 손 내만 골목길 만들기 사업이라 그래서요. 내 손으로 폐드럼통을 활용해서 화분을 만들어서 어떤 위치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교육에 오늘 첫 시작했습니다. 폐드럼통으로 화분 만들기 첫 번째 단계. 울퉁불퉁한 드럼통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줍니다. 폐드럼통이 오래돼서 손으로 잘 안 되는데 이걸 꺾어내지 않으면 색이 잘 안 먹어서 좀 힘들어도 다 꺾어내야 됩니다. 이물질을. 누군가에겐 단순히 쓰임을 다한 폐드럼통. 하지만 작은 정성만 더해주면 짠! 버려진 드럼통의 완벽 재변신. 자포질을 하면서 조금 먼지도 날리고 힘도 들었지만은 이걸 함으로써 이게 쓰레기가 되지 않고 아름답게 장식되는 거, 꽃도 심을 수 있고 그런 데에서 즐거움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이 재활용품이 이렇게 작품으로. 그런데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보는 이렇게 눈이 달라져야 된다 그럴까? 보면 저것도 할 수 있겠구나. 좀 더 깨끗이 버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로만 여겼던 폐자원의 재탄생. 무심코 버려진 자원들이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갖다 주셨어요. 이것도 좋아합니다. 오늘은 색깔 이쁜 아웅 드릴게요,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또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우리 모두의 소중한 노력이 모인다면 언젠가 깨끗해질 내일을 꿈꿀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업사이클링만 7년 정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수거하면서 저희가 뭔가를 가지고 왔을 때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이물질이 많은 것을 볼 때마다 이게 한 가정마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모든 가정에서 잘 버리는 습관이 들어진다면 정말 지속 가능한 깨끗한 지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 버릴 때까지 한국재생아트 김영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잘 먹고 잘 사고 잘 입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잘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업사이클을 바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또 환경에 관한 교육도 많이 진행했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점은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잘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습니다. 처음 제가 시작했던 7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모두가 잘 버리고 재활용의 가치를 공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캔 분리수거 방법입니다. 캔은 제대로 분리배출만 한다면 100%로 재활용이 되는 가치 있는 자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버리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가거나 분리배출 하더라도 세척되지 않아 남아있는 이물질로 잔재 폐기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잔재 폐기물이란 무엇일까요?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남은 쓰레기를 말합니다. 결국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또다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100% 캔이 재활용이 되려면 첫 번째 깨끗한 물에 흔들어 헹구고 두 번째 하루 정도 뒤집어 놓고 세 번째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참 쉽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리배출이 힘들까요? 1번 잘 몰라서, 2번 귀찮아서, 3번 둘 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결국 귀찮고 잘 몰라서 우리는 제대로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예절이자 매너입니다. 환경 매너가 생활화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재활용률을 1%만 높인다면 연간 639억 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잘 버리기 환경 매너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제대로 된 버리기 교육 교재와 두 번째는 업사이클 및 재활용을 체험할 수 있는 교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난 7년 동안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재활용과 버리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재활용 용품을 활용해서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강사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강사는 전국에 150여 명에 이르고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활발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재활용 활용 교육을 넘어선 잘 버리기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누구나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확신했습니다. 이번 펀딩을 통하여 우리 기업은 세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 시간별, 난이도별, 학년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매해 약 22,000개 이상의 잔재 폐기물의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잘 버리기 습관화로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 방법을 생활화할 것입니다. 잘 버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속담이 있죠. 환경 매너 교육, 교육이 지구를 살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네, 질문 주시죠. 네, 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여러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 중에 캔에 좀 유독 집중하시는 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실은 다양하게 업사이클링 하고 있는데요.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은 어쨌든 이제 씻어서 내라고 분리배출하라고 열심히 광고를 해주시는데 정작 캔은 씻어서 내야 되는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원인데 그걸 놓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재생아트협동 조합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네 팀의 완벽한 프로젝트 잘 만나봤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환경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업 내용들을 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영동 팀장님, 네. 오늘 쭉 지켜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네, 이미 분야에서 다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그 활동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좀 느꼈던 것은 누구나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건 참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업을 삼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지점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다양한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오늘 네 분의 사회적 경제 기업가 대표님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은 자리였고요.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다들 진심으로 좀 응원하고 이번 행사가 끝나면 물품 하나씩 저도 구매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요? 투자단 대표에서 우리 전문평가단 중에 한 분의 의견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 경제과의 이정희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코로나로 힘든 지금의 상황에 맞게 함께 그린 더 나은 대구를 위한 소셜 펀딩이라는 주제로 참신하고 유용한 친환경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큰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오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시하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나은 그린 대구를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적 기업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알게 되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해 주신 대표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의 무한한 성장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현장 투표를 진행해야 될 시간입니다. 각 기업들이 발표한 사업의 의미 또 세부 계획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길 바라고요. 신중하게 아마 결정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결정 못하신 분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네요. 자, 가지고 계신 스위치 그 순서대로요. 1, 2, 3, 4번 준비되어 있으니 직접 투자하고 싶은 기업의 번호를 누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마음을 정하셨다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시민 투자자분들의 펀딩이 완료됐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었을지요. 이제 전문 평가단의 의견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5분의 시민 투자자 그리고 5분의 전문 평가단 펀딩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종합한 펀딩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일단은 화면을 통해서 투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자, 첫 번째로 발표를 했던 모모 디자인의 투표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형지, 디자인으로 숨어있는 가치를 찾다. 자원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이형지가 오랫동안 버려지지 않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제품을 제작해 본 결과 이형지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했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것입니다. 자, 숫자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어느 숫자에서 멈출지 네,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네, 총 13표를 받으셨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기업도 이제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두 번째, 이젠 바이오는 사람과 자연을 위한 가장 작은 실천. 1년에 최대 소주 잔 2잔 분량의 잔류세제를 우리가 마신다고 하는데요. 사람도 지킬 수 있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세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2-3번의 간단한 헹굼에도 잔류세제 걱정 없이 세탁이 가능하시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제 하나만 올바르게 사용하여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확인합니다. 앞에 첫 번째 기업은 13표를 받았고요. 자, 두 번째 이젠바이오는 과연 몇 표일지 28표를 받으셨네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팀도 좀 긴장을 하면서 볼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로 발표했던 주식회사 할리케이의 득표수 확인합니다. 가죽을 생산하면서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는 엄청난 중금속이 발생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연간 8만 톤의 옷이 버려지고요. 비건 가죽으로 만든 한지 가죽은 폐기 시에도 잔류량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바로 대구 지역에서의 뛰어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할리케이는 몇 표를 받을까요? 네, 총 17표를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으로 발표한 한국재생아트 협동조합의 득표수는 몇 표일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캔 분리수거 방법입니다. 결국 귀찮고 잘 몰라서 우리는 제대로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잘 버리기,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매해 약 22,000개 이상의 잔재 폐기물의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득표수 17표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투표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발표자 여러분들의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던 네 분의 발표자가 무대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분들을 앞에 두고 이제 투표수를 반영한 최종 투자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동 팀장님,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떨리는데요. 각 기업들이 받게 될 투자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모 디자인 1,360만 원 축하드립니다. 주식회사 이젠바이오 3,040만 원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할리케이 1,680만 원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한국재생아트 협동조합 1,920만 원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종 펀딩 금액의 발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을 투자자 총 30분의 어떤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던 분이 앞서 보셨던 이젠바이오의 김은주 대표님이신데요. 일단 소감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하셨던 대표님들께서 너무나 사회적 가치를 잘 실천하고 계시고 너무나 또 이제 솔선수범해주는 사업 기업들 같이 해서 제가 이렇게 1등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고 그렇지만 저희가 익숙하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가함으로써의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아끼는 마음이 조금은 더 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가치 있는 프로젝트와 또 대중이 선택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만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2021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TV 크라우드 펀딩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